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3장 소리에 관한 것부터가 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두음법칙, 자, 제5절 두음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두음법칙에 대한 주요한 개념을 10항, 11항에 이어서 했는데, 자, 12항의 내용을 지금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제3장의 내용과 또 이제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제 6번째 챕터로 구성이 되었다 보시면 되는데 제6절 이제 겹쳐나는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오늘은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는 이제 했던 부분에 이어서 15쪽으로 넘겨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쪽 제12항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은 제5절 두음법칙. 자, 두음법칙 우리 10항과 11항의 내용이 좀 많이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해오시고요. 그 틀이 12항에서 이어지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럼 12항 내용 보니까 자, 한점이란 전제 줄 그어주시고요. 자, 한점의 내용 중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겠습니다. 이번에 또 리을로 시작돼요. 자, 두음에 제하겠다는 게 니은과 리을에 대한 거거든요. 라, 레, 로, 레. 자, 제가 또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니까 루르. 자, 라레로루에서 자, 이번에는 리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리을보다는 차라리 니은이 낫다는 거죠. 두음자리에서 리을이 아니라 니은으로 바꿔서 소리도 내고 글자로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보시면 나네 노뇌 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줄 긋고 여러분도 위에다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예시들을 볼 건데 낙원이 나왔죠. 자, 낙원 즐길 락이라고 읽을 수 있는 락원. 두음자리이기 때문에 이 락을 이렇게 쓰지 않고 라를 나로 써서 낙원이라고 쓰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나머지에도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보니까 올레자예요. 올레자인데 두음자리라서 내일하고 니은으로 썼고요. 노인이 늙을 노자예요. 로를 노인으로 쓰고 있고요. 우레. 자, 우레 천중할 때 우레. 자, 우레 뇌자인데 뇌성하고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다락 루자예요. 다락 루자인데 누각으로 누로 쓰고 있고요. 언덕 릉자입니다. 언덕 릉자인데 능으로 능묘라고 쓰고 있죠. 자, 낭랑하다 이거 밝을 랑자예요. 자, 랑자. 자, 이것도 니은으로 쓰고 있죠. 근데 낭랑하다 잘 보시면 낭랑 할 때 두 번째 글자는 한자가 동일한데 두음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랑으로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랭랭하다도 마찬가지 찰랭자예요. 근데 랭랭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녹록 보시니까 자, 이거 보시면 푸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록자. 록. 자, 이거 록 이렇게 두 번째 글자는 본음대로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니은으로 바꿔서 자, 늠름하다 이것도 차다 뭐 찰름자거든요. 자, 여기서 름하고 두음자리 아닐 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침 1번 2번에는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달려 있으니까 12항의 원칙과 부침 1번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줄 긋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 동그라미나 체크해 주시고요. 예시를 보니까 쾌락할 때 즐길 낙자였거든요. 근데 낙원은 이렇게 썼지만 두 번째 글자에서는 어떻게 쓰죠? 자, 요거 쾌자죠. 두 번째 글자는 본음대로 살려서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락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올레자 이건 내일이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왕래도 내일이랑 비교해 주시고요. 자, 아까 노인이랑 부로 자, 부로라고 했는데 이 로는 두 번째 글자에서 로라고 쓰고 있죠. 열로 보시면 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뢰, 자, 지뢰가 아까 뇌성할 때 자, 걔랑 뇌성이랑 쥐뢰라고 쓰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낭뢰도 마찬가지. 고루는 아까 다랑루자 썼던 누각이랑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강할 루도 마찬가지. 동구릉 돼 있는 이 릉은 아까 첫 번째 글자 능묘라고 돼 있었던 거 있죠. 능묘랑 동구릉 할 때 이 리을 살아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란, 독자란, 비고란 이거 좀 묶어주시면요. 이게 난간란, 뭐 칸, 구획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본음이 그래서 란이에요. 가정란, 왜 신문에서 뭐 가정란 이렇게 해서 막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이거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죠. 처음 자리 아니니까 리을 살아 있습니다. 독자란도 마찬가지, 비고란도 마찬가지. 자, 이거 뒤에 가서 개념 조금 더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강릉도 보시면 아까 언덕 릉자 할 때 릉이라고 돼 있죠. 태릉도 마찬가지. 우리 태릉 발음하시는데 이거는 두음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릉을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마찬가지고요. 가정란, 독자란, 비고란과 동일하게 공란도 묶어주시면 되겠고 투고란도 마찬가지로 묶어주실게요. 자, 여기 주의를 보니까 이 난간 란자가 일단 한자어 뒤에선 두음자리가 아니면 본음대로 란을 써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다른 의문의 환경이 뭐냐면 어린이 뭐 이런 고유어나 가십 이런 외래어 뒤에 붙을 때는 이제 두음 법칙이 본격적으로 지켜지는 게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어린이와 한자어인 난간 난자가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한자끼리 만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어나 이제 외래어 뒤에 붙는 난간 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자, 어린이 란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어린이 난으로 쓰고 있죠. 고유어 뒤에서. 가십, 란이 아니라 난으로 쓰고 있어요. 같은 글자인데요. 한자어 뒤에서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 자, 환경이 다르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침 1번 읽어 갈게요. 자, 부침 2번에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동그라미 1번 달 거고요. 자, 그게 결합되어 합성어 자, 동그라미 2번 다시고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쓴다. 자, 두음 자리가 아닌데 두음 법칙으로 인정해 주는 단어의 경계가 되겠죠. 자,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내내월 돼 있어요. 자, 이거 내내월 할 때요. 올레자죠. 아까 내일 할 때 그대랑 동일하죠. 다다음 달 이런 의미인데 자, 요게 접두사처럼 붙어서 사실은 원래 내래월 이렇게 써야겠지만 단어의 경계를 인식을 해서 두음 법칙을 지켰다. 자, 앞에서의 동일한 원리고요. 상노인, 자, 이것도 상이 덧붙어서 단어의 경계로 상로인으로 안 썼고요. 중 좀 체크해 주시고 중과 노동이 만난 경계, 비와 논리적이 만난 경계. 이거 노날 론자거든요, 원래. 자, 니은으로 돼 있죠. 반이랑 나체,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인데 반나체라고 적혀 있어요. 신락원 봐주세요. 신락원. 자, 이거는 진짜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접두사처럼 붙어서 단어의 경계로 이렇게 자,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육체와 노동이 많은 합성어 경계에서 일할 로자거든요. 육체 노동이 아니라 노동으로 적혀 있고 평지와 낙상이 만났습니다. 이거 떨어질 낙자예요. 근데 단어의 경계로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낙상이라고 적혀 있고요. 부하 뇌동 할 때도 부하 뇌동이 아니라 뇌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주의에 해당하는 거 하나 챙겨 갈게요. 고랭지라고 나왔는데 이거 높은 지대고 찰랭자니까 고냉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어의 경계로 보는 게 높고 찬 지대 이렇게 끊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단어의 경계가 되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서 고랭지는 고랭지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저것도 같이 챙겨가시고요. 자, 그럼 두음 법칙에 대한 마지막 이거 참고는 지금 단계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해서 표제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 헤아릴 량자와 헤아릴 량자 본음이 헤아릴 량자와 아까 가정난 할 때 난간 난자거든요. 자, 요 녀석이 본음들이 요 녀석들인데 요런 것들을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헤아릴 양을 두음 법칙을 지켜서 표기할 때도 있고 난간난을 두음 법칙을 지켜서 표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환경들을 지금 묶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12항의 내용은 이거 란자가 들어간 거고요. 자, 지금 량자는 랴려레룰이 해당했던 11항의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랴에 해당했던 거죠. 자, 그럼 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헤아릴 량자를 가지고 보면 한자어 뒤에서는 노동 한자어죠. 그 뒤에 량은 노동, 양 이렇게 쓰지 않고 두음 법칙을 안 지켜야 될 자리니까 본음대로 량을 쓴다라는 겁니다. 한자어의 뒤에서. 작업량, 생산량, 수출량, 증가량, 감소량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고유어 뒤에서는 이걸 두음 법칙의 원칙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이거 본음대로 쓰지 않고 사실 두음 법칙을 지킨다면 이거 본음으로 써야 될 자리나 고유어 뒤에서는 양으로 써요. 자, 이 원칙 기억하시고요. 기름, 양 돼 있죠. 외래어 뒤에서도 칼슘 뒤에 양으로 적혀 있고 알칼리 뒤에 양으로 적혀 있죠.
자, 난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한자어 뒤에서는 본음대로 쓰는 트고란, 독자란, 학습란, 담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고요 외려디, 고요인 어린이 난, 그 다음에 가십난, 외려디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상에서도 맞춤법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 10분 전인데 지난 강의에 이어서 들으신 분들은 참 호흡이 길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가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둔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6절을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호흡이 긴 김에 둔 법칙에 대한 문제를 먼저 끊어서 풀고 갈게요. 자, 문제에서 페이지 58쪽으로 한번 5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3쪽 넘어가서 둔 법칙이 단독으로 제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 페이지 53쪽이고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제를 볼 텐데 다음 중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표기는 맞춤법 전체 묻는 거예요, 발문은. 근데 이제 선택지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것들이 스스로 눈에 보일 단계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이 나왔고요. 선택지를 훑어보니까 1번부터 4번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지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아는 것이 포함된 거 안에서 선택지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게요. 기억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분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보니까 둔 법칙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11항의 내용이었습니다. 렬률의 표기 기억나시나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렬률은 두음 자리가 아니라서 본음대로 써야 하나 둔 법칙대로 쓴다라는 예외가 있었어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환경을 보시면 니은 받침 뒤가 맞죠. 그래서 율로 쓰고 있는 거 맞는 부분입니다. 따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기억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표기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틀린 걸 찾아야 해서 네, 그쵸. 이거는 정답,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틀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선택지를 활용을 한다면 1번과 2번은 지울게요. 왜요? 기억이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니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을 보니까 태릉이라고 돼 있어요. 자, 태릉. 자, 제가 잘못 읽었네요. 태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둔 법칙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언덕릉자거든요. 옆에 한자 같이 적어져 있어요. 본음이 언덕릉이고요. 자, 이렇게 경계로 보면 이거 뭐 합성어 경계 이런 거 아니고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한자는 각각 뜻이 있지만 어쨌든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두음 자리가 아닌 거죠. 그 예시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음대로 태릉이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선택지고 우리 틀린 거 찾으라고 하니까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자, 1, 2번에 X를 쳤는데 그럼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이 들어간 3, 4번은 중에서 3, 4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 1, 2번을 지우고 니은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되니까 3번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좁혀놓고 지금 생각은 하셔도 돼요. 근데 뒤에 거 전부 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 일단 보도록 할 건데 자, 디귿 볼게요. 그럼 3번이 정답이 아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자, 디귿을 보니까 공연불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적혀 있죠. 아니네요. 요렇게 안 적혀 있죠. 네. 자, 공연불하고 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연불이긴 연불인데 겉이 비었다라는 거. 자, 이거 접두사처럼 붙은 단어의 경계였습니다. 그럴 땐 이거 두음으로 인식을 해서 본음대로 이거 생각할 염자인데 본음대로 염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택지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게 맞네요. 3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쌍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쌍용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표기된 거 맞죠? 예, 자, 표기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쌍용을 보니까 이거 두 번째 글자잖아요. 본음대로 용자로 썼어요. 얘랑 비교를 한다면 둔 법칙을 지키는 게 용궁 이런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보기에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과 리을, 틀린 게 니은 디귿이고 틀린 걸 찾으라 하니 3번 선택지. 근데 이거 발문 잘못 읽어서 맞는 거 찾으시는 경우도 있으니 자,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둔 법칙에 대한 문제 한 가지만 더 풀어볼게요. 59쪽 한번 넘어가서 59쪽에 4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자, 59쪽에 45번 문제로 볼게요. 자, 45번 문제를 보니까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좀 선택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1번을 보니까 과인산, 2번에 사육신.
자, 이거 사실은 아까 한글 맞춤법에서 늘어났던 그 예시들을 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과인산이다. 과가 접두사처럼 붙은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그 본음으로 얘기하면 뭐 도깨비불, 뭐 린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접두사가 붙은 건 단어의 경계로 생각을 해서 1번 과인산으로, 린으로 아니로 인으로 쓰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사육신, 생육신 할 때 이게 죽어서 충성한 사람. 자, 이것도 단어의 경계처럼 생각을 해서 류으로 쓰지 않고 두음 법칙을 지키는 예시.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아요. 네, 답은 1번으로 해놓고요. 그럼 나머지 뭐가 틀렸는지 우리가 공부한 단계에서 살펴본다면 미립자 나왔고요. 총류탄 나왔습니다. 자, 미립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단어의 경계로 봐서 입자로 써야 되지만 관용적으로 굳어진 예시였고요. 총류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단어의 경계에서 이거 두음 법칙을 지키는 예시대로 수류탄은 수류라고 쓰는데 비교해 주셔야 될 예시라고 사실 제가 이론할 때 말씀을 드려서 얘가 틀렸어요. 자, 사실 이게 혼자 문제 풀다 보시면 이렇게 단어 예시가 많으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맞는 거 틀린가 그것만 알아도 선택지를 지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를 보니까 파염치라고 돼 있네요. 파염치 이거부터 보면 단어의 경계에서 자, 이거 이렇게 두음 법칙을 지켜도 되는 건데 이것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예시로 파렴치라고 써요. 그래서 파렴치 틀렸고요. 자, 파염치라고 되어 있는 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 자, 이거 헤아릴 양자거든요. 이걸 양으로 쓸 건지 양으로 쓸 건지. 강수가 친절하게도 한자 적어줬잖아요. 한자어 뒤에서는 본음대로 쓰는 예시가 맞습니다. 요 녀석 때문에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가정 뒤에 란이라고 돼 있죠. 난간 란인지 난지 우리 좀 전에 했던 부분이죠. 한자어 뒤에서는 본음대로 쓰는 예시가 맞는 부분이고요. 실낙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낙원을. 자, 그래서 이거 단어의 경계로 확인을 해서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써야 되죠. 틀렸어요. 자, 여러분도 스스로 푸실 때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맞나 틀렸나 좀 체크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첫 단계에선 여러분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하나마다의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1번 골라놨습니다. 자, 두음 법칙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제3장과 관련된 좀 통합형의 문제 좀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다음 4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페이지는 48쪽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8쪽이고요. 한글 맞춤법 문제가 제가 좀 영역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쪼개기가 좀 힘들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뭐 하나라도 포함된 거 있으면 대표 유형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48쪽의 13번 문제입니다. 네. 자, 13번 문제 잠깐 정지해 놓고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먼저 푸셔도 될 것 같아요. 48쪽의 13번. 자, 13번을 보니까요.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 자, 밑줄 친 것만 보지 마시고 문맥에 따라 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 자,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바람 불어오나 그게 아니라 문맥을 보니까 어머니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희망하다, 원하다. 그럴 때 1번에 바람이 밑줄이 그어 있거든요. 자, 바람 맞습니다. 바램이라고 많이 하는데 바램은 자, 빛이 바래다 하는 그런 어떤 색깔이 희미해지다 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희망하다 할 때는 바라다에서 이렇게 온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문맥에 따라 맞는 부분이고요. 자, 2번 선택지를 보니까 나라 안팎에서라고 돼 있어요. 안과 밖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긴 했는데 요 녀석은 하나의 단어가 되면서 거센 소리가 됐어요. 뭐 히읗이 이제 뭐 히읗 종성체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어쨌든 결합돼서 히읗 소리가 추가돼서 거센 소리로 바뀐 게 자, 요게 표기가 맞다는 거 좀 고쳐주시고요. 이거 오늘 하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단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철수와 나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막연한 친구라고 했는데요. 자, 막연이에요. 자, 이때 막자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적어왔는데 넓을 막자네요. 자, 넓을 막자, 그럴 연자. 그러니까 넓다, 막연하다, 이렇게 어떻게 감잡지 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막연이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라 문맥에 의하면 쟤랑 내랑 떨어질 수 없는 막연한 친구 좀 어색한 거죠. 그럴 때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고쳐주시는 게 좋겠냐면 자, 거스름이 없다라는 의미로 막역한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없을 막자고 거스를 역자거든요. 막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골랐어요. 사실 매점 앞에 게시판인데 게시판 이렇게 돼 있죠.
자, 게시판 돼 있는데 이거 우리 모음에 대한 모음은 원래 글자 형태를 쓴다라고 해서 게레메 페가 에로 발음되더라도 얘로 쓴다고 했지만 게시판 같은 경우에 높이들 개자였어요. 원래 본음이 개여서 이렇게 쓰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녀석도 틀린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또 형태에 따라 다 보시면 정답은 1번으로 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좀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주요한 예들은 좀 기억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장의 드디어 마지막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페이지는 다시 16쪽 이렇게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6쪽에 이제 제6절 겹쳐나는 소리. 3장에 대한 내용이 소리에 관한 것으로 총 6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방금 덩치가 큰 제5절 둔 법칙을 좀 살펴봤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5절 자, 쓰고 시작할게요. 제5절이 아니죠. 제6절. 자, 겹쳐나는 소리. 자, 겹쳐나는 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뜻을 좀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겹쳐난다.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나란하게 나올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4막 내용 보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라고 좀 줄거주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나 비슷한 글자가 나란하게 나오는 경우 자 줄거주시면 같은 글자로 쓴다는 거죠. 나란하게 나왔을 때 또 닿는 글자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같은 글자로 쓰는 게 뭐 편리하기도 읽기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보면 우리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딱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자 디귿 계열 왔어요. 쌍디귿으로 같이 적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를 조금 비교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자, 제1절에서 된소리에 대한 규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국수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을 하더라도 기역 받침 D기 때문에 된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그거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된소리에 대한 규정이 얘랑 좀 연결이 돼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내용이. 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치면요. 기역 받침 D라 하더라도 딱딱하고 된소리. 자, 여기 지금 겹쳐나는 소리에 걸려서 된소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국수 같은 경우에는 기역 계열, 시역 계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라 볼 수 없고 그래서 제1절 된소리에 대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사소리로 적었고 요 녀석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어서 이것도 쌍디귿 올 수 있다는 거죠. 기역 받침 뒤에서도요. 자, 그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읍 받침 뒤에서도 예를 들어 보니까 이거가 잘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맞춤법 틀렸습니다. 기역 받침 뒤에서 우리 된소리에 대한 표기에 의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제6절 겹쳐나는 소리에 대한 규정에 걸려서 시옷 계열이잖아요. 된소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마다 적용되는 이제 규정이 이렇게 조금 다른 층일 수 있으니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예시들 좀 봐주시고요. 우리 네모 테두리에는 예시 좀 하나 더 볼게. 한자어가 겹쳐 나온 것 좀 한번 볼게요. 한자어가 겹쳐 나온 것 중에서 연년불망 보이시죠? 자, 연년불망 보니까 그리워해서 잊지 못하겠다. 본음으로 하면 이 연자가 련자거든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을 뗐어요. 자, 근데 다음은 본음대로 써야 하는데 겹쳐나는 소리 여기에 걸려서 같은 글자로 썼습니다. 유유상종 이거 역시 물이 류자예요. 본음이. 근데 유류상종으로 쓰지 않고 유유라고 돼 있죠. 자, 이 규칙에 더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누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여러 루자거든요. 근데 누루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았죠. 누루이라고 적지 않고 같은 글자로 적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의 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설명을 좀 보고 갈게요. 주로 첩어적 성격을 지녔을 경우에 해당한다. 첩어가 이렇게 겹쳐나는 소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년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한자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두음 법칙에 적용되지 않은 게 원칙인데 사람들의 발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겹쳐나는 같은 글자로 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주의에 해당하는 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나머지 대부분은 두음 법칙대로 써야 돼요. 연년세세. 자, 그 해가 가도록 이렇게 연년이 연달아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썼죠? 연년세세 이런 식으로 겹쳐나는 소리를 규정받는 게 아니라 두음 법칙 우위로 본음대로 적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연연세세 낙락, 자 떨어질 낙자 이렇게 둔법칙에 따라 본음들을 썼고요. 냉랭하다 이런 것들 자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3장에 대한 내용 전체 6가지로 좀 살펴봤고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는 규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자, 형태에 관한 것 적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보다 낱말의 형태를 원래 밝혀주는 규정 위주로 묶였겠구나. 하지만 아까 소리에 관한 규정도 형태대로 쓰는 게 같이 포함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리에 관한 것이 같이 포함됐겠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별을 달고 이제 계속 시작을 했는데요. 한글 맞춤법을 계속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형태에 관한 것 제1절은 그냥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별을 그냥 좀 떼고 시작할 건데 자, 제1절을 볼게요. 체온과 조사.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서 한번 내용만 읽어볼게요. 14항. 체온은 조사와 구별한대요. 이때 구별해서 쓴다는 게 띄어 쓴다는 게 아니라 형태를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떡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조사 이를 붙였어요. 발음을 하면 떡이라고 발음을 하죠. 떡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렇게 연달아 쓰지 않고 구별을 해서 형태가 살아있도록 쓰겠다는 거. 떡을 떡에 떡도 떡만 마찬가지 다 형태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자, 제2절 넘어갈게요. 제2절은 어간과 어미. 자, 층위를 좀 봐주시고요. 어간과 어미라고 얘기를 하면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는 용언을 좀 생각하셔야겠죠. 그때 어간과 어미, 먹다, 먹어, 마찬가지 먹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형태 밝혀서 적는다. 15항의 내용,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페이지 또 넘겨서 17쪽 보도록 할게요. 자, 17쪽에 붙임 1번 나왔는데요. 자, 붙임 1번은 좀 주의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줄짝 긋겠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합성어가 될 때 이런 말이죠. 자, 끊어서 줄 긋을게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다시고요. 또 끊어서 그 본뜻에서 멀어진 거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달겠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앞말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래 형태대로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단 말을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가로 1, 2번에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소가로 1번을 보니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단어는 안 볼 거고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자, 원리를 좀 살펴보면 자, 넘어지다 돼 있어요. 자, 넘다라는 말과 지다라는 말이 원래 각각의 단일어였다면 얘네들 합해서 하나의 합성어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자, 넘다 이렇게 뛰어넘다, 넘는 동작 아시겠죠? 그 의미의 넘과 이게 실제 형태서잖아요. 지다가 만날 때 사실 다는 종결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서는 다가 필요 없고 연결을 해주는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다라고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때 앞말의 본뜻이 넘어지다라는 단어로 만들어졌을 때도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형태를 밝혀서 적고요. 자, 형태를 안 밝힌다는 건 이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형태를 밝혀서 적겠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늘다와 나다가 만나서 늘어나다. 이것도 늘다의 늘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넘어지다랑 그 비교해 보시면 이거 있어요. 자, 제가 칠판에 이 말을 썼는데 이거 여러분 무슨 글자인지 이해되시나요? 드러나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건데요. 자, 얘는 틀린 표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게 뭐냐면 들다와 나다가 만났습니다. 이때 들다 그렇게 번쩍 들다기보다는 밖에서 안으로 오다라는 의미의 들다. 이리 드시오 할 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들다와 나다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인가? 자, 어쨌든 나다라는 말이 만났는데 이때 드러나다라고 이렇게 형태를 밝혀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라고 써요. 왜냐하면 이건 밖에서 온다라는 그 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이 뜻은 보면 숨겨있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의미가 사라진 경우,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 난 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법으로 요 녀석이 맞습니다. 요 녀석이 맞습니다. 지금 과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하실 때 드러나다랑 세트로 굳이 기억한다면 들어가다. 이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다와 가다인데 들어가다. 이거는 정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뭐 드러나다, 사라지다, 살다와 지다. 뭐 살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진다 아예 의미로. 자,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다라고 해서 단어의 형태 자체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걸 뭐와 뭐가 만났을까 찢어보시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형태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부침 2번 넘어가겠습니다. 부침 2번 계속 별 2개 자격으로 갈 건데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가 오가 있어요. 자, 뭐뭐 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발음이 요로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미의 오는 원래 형태대로 오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책이다. 이렇게 문장을 끝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 종결어미 자리에 책이요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발음할 때 이요라고 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오를 밝혀서 쓰겠다. 그래서 오에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리 오시오에 오 체크하고 아니오에 오 체크하고 가오에 오 체크하고 크오에 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침 3번 넘어갈게요. 부침 3번은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말로 이요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것은 책 이요 문장 끝났을 때는 오라고 적었는데, 자, 문장을 보니까 이것은 책 이요. 저것은 뭐뭐다라고 이어지는 경우죠. 이럴 때는 종결의 기능이 아니라 연결형의 문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 아이의 형태가 요였으니까 요로 적겠다라고 구분하셔야 돼요. 문장 끝날 땐지 연결될 땐지. 자, 그래서 부침 2번과 3번을 묶어주시고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뭐 참고에 밑에 테두리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지금 요가 나온 김에 뒤에 이거 또 나와요. 예를 들어 책을 읽어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 있잖아요. 책을 읽어. 근데 그 뒤에 요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보조사 중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보조사 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끝날 수 있는데 어미일 경우에는 요가 오지 않고 보조사일 경우에가 요가 올 수 있으니 뭐 아니요 같은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쓰는 이유가 아니요가 차이점이 뭐냐면 요는 보조사가 덧붙은 거고 그러니까 요가 요로 썼을 경우에는 아니했다가 요가 덧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오라고 쓰면 종결형 어미로 나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요 내용 나오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자, 18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쪽 넘어가서 자, 16항 넘어갔어요. 자, 일단 어간의 끄듬절 아오가 아오로 끝날 때는 어미를 아로 적고 모음일 때는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어로 쓴다고 했는데 16항에서는 모음조화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모음조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려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다. 자, 지금 제2절이 형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태에 관한 것 위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나아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조금 더 편하게 먹다. 자, 막다에서 연결형 어미가 아어 중에서 뭐가 선택이 되느냐. 아가 선택되는 이유가 양성모음이 와서 양성모음 선택한다. 그 결합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가 되는 경우 음성모음 볼게요. 자, 보시니까 뭐 그 밖의 경우라고 돼 있죠. 격다. 여기서 격아어 중에서 아오 계열 아닌 거는 어를 선택을 해서 격어라고 쓴다. 자, 이렇게 어울린다. 모음조화 현상을 대체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시는 거예요. 자, 읽어가시는 거고요. 자, 17항 또 볼게요. 17항을 보는데 어미의 높임의 뜻을 더하는 성분으로서 덧붙는 요는 요로 적는다. 자, 조사요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읽어. 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까 책이요라고 끝나는 거. 자, 요거랑 읽어요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네요, 제가. 자, 이거는 책이요라고 끝날 수가 없어요. 종결형 어미는 요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종결형인 것 같은데 종결형이 아닌 경우는 이 말을 덧붙은 말인 경우에 떼서 말이 된다면 이게 종결형이에요. 그래서 요가 올 수 있는 거, 보조사가 덧붙은 거라서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부분이 자리가 없으면 책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고 끝나는 그런 문법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결형 형태의 오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조사 요와 종결형 어미 오가 이제 같은 자리, 맨 마지막에 끝나는 자리에 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장선상에서 17쪽에 있는 내용도 따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요가 보조사로 올 수 있겠고 종결형 어미 오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오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별 2개 단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침 1번의 내용과 부침 2, 3번의 내용과
그 다음에 18번까지, 18항의 내용까지, 제 18항의 내용까지 좀 연장선상으로 좀 중요하게 읽어가시면 좋겠는데, 18항이 아니라 17항이네요. 아직 18항 안 넘어갔어요. 17항의 내용까지 좀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18항의 내용은 우리 문법 시간에 용언에 활용해서 중요하게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요소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항부터 이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어간과 어미의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일단 18항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원칙에서 벗어난 대로 적는다. 자, 우리 용언의 활용에서 규칙 활용이 있었고 불규칙 활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을 여기서 또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규칙 활용에서 우리 어간 자리에 으나 리을이 탈락하는 거는 규칙 활용으로 봤고, 나머지가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것들은 다 불규칙으로 봤으니 그 문법적인 개념을 떠올리면서 이거 읽어가면서, 자, 저는 굵직하게 한 단어의 예시들을 들 텐데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있구나 하고 좀 천천히 읽어가시는 식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8항의 내용 1번을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어간의 끝이 리을로 끝나요. 그 뒤에 자, 자음 니은이나 비읍이나 시옷, 자, 또는 의오, 오, 자, 뭐뭐 리을 앞에서 어간에 있던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리을 탈락은 규칙 활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예시 하나 보니까 갈다가 나왔죠. 갈다? 그쵸, 갈다. 뭔가를 바꾸다라는 의미의 갈다를 볼게요. 자, 여기 설명에 따르면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다. 간이. 자, 그리고 간. 자, 간도 마찬가지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고요. 비읍 앞에서도 자, 비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리을 탈락하고 갑니다, 칼을 갑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을 탈락되는 양상들, 나머지 단어 놀다, 불다, 둥글다, 어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9쪽 넘어가서 자, 붙임 1번 가겠습니다. 19쪽 넘어가서 붙임 1번 보니까, 자, 그럼 리을이 탈락한 예시 붙임 1번이라 보시는데, 자, 어간의 끝 리을은 디귿이나 지읒이나 아 앞에서는 근데 이제 규칙 활용으로 잘 안 줄어드는데, 관용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그 환경 말고 또 줄어지는 경우에 줄어진 대로 쓰는 예시의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붙임 1번은 내용을 기억하시기보다는 사실 단어 자체의 표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다에서 말지 못하다가 앞에서 말지 못하다라고 쓰지 않고 마지 못하다, 마지 않다 이렇게 리을 탈락된 경우 있죠. 이렇게 맞춤법을 쓴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탈락은 앞에서 사실 조건을 외우자면, 자, 조건을 외우자면 리을 뒤에 뭐 니은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탈락한다. 저는 이거 일일이 외우라고는 생각을 안 드리고요. 그냥 이제 리을 탈락하는 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개념 잡고 붙임 1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제 단어 자체로 마지 못하다, 마지 않다 이런 게 표기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붙임 1번에 또 주의가 달려 있는데, 주의의 두 번째 칸에서 2015년 표준어 추가에 의해서 이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안 탈락되는 경우, 원래 탈락되는 게 규칙적인 현상이었는데 아닌 경우도 이제 예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건 표준어 규정 가서 이제 꼭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표준형에서 추가 표준형 이것도 맞다. 뭐 이걸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리을 탈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범주가 어간의 끝받침 시옷이 모음 앞에서, 자, 모음 앞에서라고 나왔죠. 탈락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자, 긋다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하나 예시만 보겠습니다. 긋다가 자음이 오면 이렇게 시옷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왔을 경우에 그서가 아니라 그어라고 쓰고 읽어요. 읽고 써요. 뭐라고 하죠? 말하고 쓰는 거. 그래서 시옷이 없어졌죠. 자, 나머지 있다, 낫다, 짓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도 설명을 보니까 형용사의 어간의 끝 받침 히읗이 어미 모음이나 그 다음에 어미 자리에 네예요. 자, 네. 요 녀석 앞에서 없어지는 경우에, 자, 또 다만 아어와 결합해서 할 때는 어떻게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그렇다 해서 모음이나 내 앞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모음이나 내 앞에서 줄어질 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근데 좀 여러 가지 그렇다들 보시고 여러분이 기본 형태 그러하다에서 이렇게 줄임말의 형태 둘 다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활용할 때 근데 어간이 지금 다 앞에 서잖아요. 자, 그렇니, 그러니라고 히읗 탈락시키죠. 자, 요런 형태들. 자, 그래서 옆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래.
자, 요거는 이제 뭐 앞에 규정은 모음이나 내 앞에서 줄여질 적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드리긴 했지만 가로로 좀 읽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형태가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니까 그러니, 그러면, 그러고, 그래. 공통적인 건 전부 다 히읗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표준어 추가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애도 나왔고 이제 동그라타의 예시로 또 생각해 보면 동그라타에서 동그라미, 동그랏 했다가 이라는 접사 만났다 보시면 동그라미라고 소리 나는 데로 나오고 히읗이 탈락했다. 제가 좀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또 나와서 이건 지금은 일단 동그라미로 바뀐 게 히읗이 없어졌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동그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요. 동그랏 다 자리에 내가 왔을 경우에 히읗이 탈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네로 써요. 동그라네. 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추가된 것 중에서 내 앞에서는 동그랗네하고 히읗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2015년에 추가됐습니다. 자, 요 녀석이 이제 원래 원칙이었는데요. 자, 이건 표준어에서 또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은 원래 있었던 히읗의 형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옆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쪽 넘어갈게요. 20쪽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을 두 개를 묶었어요. 우랑 으가 줄어질 적이라고 했는데 탈락한다 보시면 되겠고 우탈락은 불규칙인데 으탈락은 규칙인 거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자, 푸다에서 퍼가 된 거 우가 없어졌고요. 끄다에서 꺼가 된 거. 자, 우리 기출 보니까 김치를 담그다 기본 형태에서 김치를 담그다. 자, 이렇게 문맥을 생각해 주시면 여기서 담그어가 결합됐다고 보시면 담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담궈 뭐 이런 식으로 담구다는 없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으가 탈락한 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어간의 끝받침 디귿이 이번에는 리을로 줄여져요. 모음 앞에서. 걷다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걸음 걷다라고 하는데 모음일 때는 걸어라고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어간의 끝받침이 비읍일 때, 자, 비읍일 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는 거. 자, 6번에서 다만 밑으로 넘어가서 다만이랑 같이 먼저 묶을게요. 자, 같이 묶어 놓으시고 사실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연장성사라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여기 예시로 불의 굽다를 볼게요. 자, 불의 굽다. 우리 전에도 굽다를 했었는데 여기서 모음이 연결될 때 굽어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구워가 되는 거. 자, 비읍이 우가 되는 거. 그 얘기하고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건데 자, 돕다 곱다 같은 경우에는 돕다와 곱다 같은 경우에는 아가 연결됐다 보시면 도와로 바뀌죠. 그래서 비읍이 오로 바뀌는 거, 비읍이 우로 바뀌기도 하고 오로 바뀐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원칙이랑 다만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거 딱 기억하셔야겠죠. 하다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양상이었어요. 하다 뒤에 아어가 결합될 경우에 하어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하여로 이거를 줄여서 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규칙하게 바뀌는 형태니까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장 21쪽 넘어가서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간의 끄듬절 르가 뒤에 오는 어미 자,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자, 어간의 끄듬절이 르인데 자, 볼게요. 이르다. 자, 어간의 끄듬절이 르인데 거기에 어미가 왔을 경우에 어미의 형태가 러로 바뀌어요. 이르러. 그래서 어미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미 불규칙, 러 불규칙으로 했던 그 변칙 양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9번 먼저 넘어갈게요. 8, 9번 좀 묶어서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우리 어간이 바뀌는 르 불규칙과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9번이 르 불규칙이에요.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으가 없어지고 아어가 라러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가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다, 뭔가 나누다라는 의미. 어간이 르로 끝났죠. 그때 으가 탈락하고 자, 여기 볼게요. 아가 결합됐다 보시면 가르아가 아니라 갈라라고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거 좀 갈라라 이렇게. 으가 없어지고 리을은 앞에 붙고 아가 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뀌는 대상에는
간이 바뀐 거고, 자, 지금 이르러 같은 경우 바뀌는 대상이 미 자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구분을 하시고, 지금 맞춤법에서는 이렇게 바뀐 대로 맞춤법을 쓸 거니까 가로로 좀 읽어주시는 거죠. 읽어주시면서 아, 이렇게 활용해서 적는구나 하고 눈익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8번에 추가형을 뭔가 달아드렸는데 이건 또 표준화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활용이랑 연관되게 문법적인 요소로 이제 9번 밑에 주의의 테두리 하나 있죠. 자, 이거 먼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맞다에서 온 단어인 것 같은데, 알맞다, 걸맞다. 자, 요거는 어떻게 형태가 바뀌게 쓸 수 있는지. 자, 앞에서 나오는 규칙, 불규칙이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다르게 쓴다라는 그 예시거든요. 자, 맞다는 동사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로 는을 취할 수 있는데, 자, 알맞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알맞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아니라 은을 취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할 때 알맞는 이런 표기가 나오면 틀린 거죠. 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서 취하는 어미 자리가 또 다를 수 있으니 그 예시를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이제 제2절 어간과 어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어간과 어미에 대한 내용까지 중에서는 활용이 어떻게 좀 규칙적이지 않게 바뀌는가 하는 그 예시의 맞춤법을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2쪽에 1번입니다. 42쪽에 1번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자, 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통틀어서 묻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간과 어미 방금 했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저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42쪽에 1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밑줄이 없는 문제예요. 밑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범주가 좀 넓은데 지금 저랑 같이 하시니까 좁히긴 하겠지만 사실 나중에 더 배우고 나시면 다른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1번에서 문제되는 거는 치러야예요. 치러야 라고 돼 있죠. 1번에서. 자, 이렇게 형태 바뀌는 단어가 와서 형태가 맞는지 틀린지는 항상 기본형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루다가 맞는지 치르다가 맞는지를 생각하시면 치루다는 없고요. 치르다가 기본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어를 결합시키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렀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치러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은 이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이고요. 자, 2번 선택지 보니까 내로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로라 이상하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지금 볼게요. 자, 나이로라의 말을 줄여서 내로라고 해요. 나이로라. 그래서 이거 내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디다 갖다 내놓는 게 아니라 나이로라예요. 그래서 내노라는 틀렸고 로라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선수들이 뒤처진 이유가 있겠지. 자, 2번 선택지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안 배운 건데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자, 뒤처지는 이거 해설지의 설명 좀 볼게요.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자, 뒤처지다 할 때 우리 선택지에 나오는 처지다. 이렇게 열을 쓸 경우에는요. 뜻을 줄거주시면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 단어를 써야 되겠고요. 어떤 수준에서 떨어지다, 들어가지 못하다, 수준에서 떨어지다 할 때는 여가 아니라 어로 표기된 거 있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맥은 어떤 데 뒤집어서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준에 들지 못하다 이런 의미니까 뒤처진 할 때 어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자, 2번도 틀린 거고요. 자, 3번 해볼게요. 방과 후 삼촉댁에 들른 후에 저녁에 갈 거예요 돼 있는데 자, 들른을 한번 봐주세요. 자, 들른. 자, 들른 이거 기본 형태가 뭘까요? 들르다일까요? 들리다일까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 아니죠, 문맥이. 들르다. 예, 어떤 데 방문하다 잠깐 뭐 그런 의미일 때는 기본 형태가 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관형사형 어미가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들르는 맞습니다. 뭐 들린 이런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3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틀린 게 1번 선택지랑 마찬가지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스밸브를 안 잠궈 화를 입으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잠궈 볼게요. 이거 실생활에서 정말 이건 진짜 아직까지도 맞춤법 많이 틀리는 경우를 봤어요. 기본 형태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 잠그다에서 자, 이렇게 결합했다 볼게요. 탈락입니다. 아까 치르다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가 아니라 탈락해서 잠가라고 쓰는 거죠. 잠고가 아니라 잠가라 이렇게 바꿔주셔야. 그러니까 잠과 잠가 하를 입으라는.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이 잘못됐다는 표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도 좀 챙겨갈 요소는 있지만 우리가 어감과 어미 활용 요소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 해설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51쪽에 22번 문제입니다. 자, 51쪽에 22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는 사실 22번 문제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밑줄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 밑줄만 좀 생각하면 되겠거든요. 물론 문맥도 보셔야겠지만. 자, 22번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담가서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담고 아니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내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라고 했는데, 자, 상큼해졌구나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음이 이렇게 축약된 경우 상큼하여지었구나. 자, 상큼해졌구나를 제가 바로 그냥 푸는 걸 썼어요. 풀어본 걸. 자, 하다에서 어결합하면 여불규칙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뀌는데, 이거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쓰면 이렇게 줄임말이 되었고요. 지엇은 줄이면 이어에서 젖하고 이렇게 된 거죠. 상큼해졌구나 라고 쓰는 거 맞는 표기고요.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배웠던 예시인데 오늘 단어 뜻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씩 상기게 됐대요. 앞에 문맥을 보면 안 만나곤 배기지 못한 사이인데 조금씩 상기게 됐대요. 자, 상기다라는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사이가 조금 뜨다, 또는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다라는 의미로 상기다가 기본형이고 상기게 이렇게 활용한 거 괜찮고요. 자, 4번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잠고가 아니라 어떻게? 담가랑 마찬가지로 담가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으로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한 두세 개는 좀 많고 한 2개, 1개 이렇게 결합돼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3장 소리에 관한 거에 대한 그 뒷부분의 내용과 지금 4장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본격적인 내용을 사실은 못 들어갔어요. 네, 아직은 안 들어갔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다시 할 테니 좀 차분차분히 이제 여러 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